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인공위성을 우주로 실어 올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소식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는 패기로 가득 찬 신입사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에 스튜디오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얼마 전 북한 발사체 발사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경계 공부를 알리는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혼란을 더했는데요. 오발령으로 일단락됐지만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동네 대피소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 재난안전 포털 홈페이지 또 스마트폰으로 안전 디딤돌 앱에서 대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세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쏜다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어서 우주 기술 발전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깊은데요. 이때 언론은 과학과 대중을 잇는 커뮤니케이터가 됩니다. 그럼 YTN은 그 역할을 잘 수행했을까요? 오늘 리뷰 Y에서는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누리호 발사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성과도 분명했고요. 언론 보도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 텐데 일단 다누리 발사가 있었을 때도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작년 8월에 리뷰 Y에서 누리호 2차 발사와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관련 보도를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 보도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반갑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통 우주 항공 분야 보도가 우주 비행체 발사에 집중해서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경쟁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진다는 비평이 많았는데요.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YTN 보도는 전반적으로 보도 전문 채널의 장점을 잘 살린 정보성 높고 맥락을 잇는 보도가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좋네요. 평가원님 살펴주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론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리호 다시 우주로 발사 시각 결정 기준은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사의 원리나 발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우의 수들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케로신, 양자, 니트로모터, 기밀 이 같은 용어들이 시민들이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있었는데요. 그런 순간마다 앵커가 케로신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기밀이라는 게 연료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라는 식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재차 질문을 던지고 확인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예, 뭐 이 앵커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질문하는 게 알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 가운데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참 앵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그 전문적인 대담이 있을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또 YTN이 선제적으로 확보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새삼 실감하게 된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뉴스라이더, 누리호 3차 발사, 변수와 의미는 지난 다누리 발사 때도 활약했던 과학 유튜버 궤도가 출연했습니다. 발사체의 전력 소모와 충전을 기내식으로 표현하거나 누리호에 탑재해야 한 인공위성의 실용적 가치를 두고 산타의 선물로 설명을 한다거나 대중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설명해줘서 이른 아침에 방송되는 시간임에도 과학이라는 주제가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평가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누리 발사 때도 이 대담을 진행해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안보라 앵커가 일반인, 문과생, 시청자 입장에서 묻고
밝고 또 생활 언어로 과학 이슈를 설명하는 궤도의 호흡이 특별히 돋보였던 아주 유쾌한 대담으로 기억합니다. 누리호 발사 전까지 남은 변수들을 짚어주고 또 누리호 발사가 정역 시간 발사로 정해진 이유 등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대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과학기술 분야 자체는 해설이 없이는 비전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일 텐데요.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은 많지만 1, 2분가량의 정제된 보도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언론도 보도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 보도가 발사체의 발사, 성공, 실패, 요 프레임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던 것도 또 그래서 비평의 대상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YTN 보도에서는 그런 갈증을 풀어주는 전문 대담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리호 3차 발사 D-2 발사 준비 상황은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오승엽 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주고 또 연구 참여자가 직접 설명을 해줌으로써 발사를 앞둔 연구진의 심정과 노고도 와닿게 해준 아주 기억에 남는 대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큰 우주 발사체가 이례적인 이슈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의 지원과 정책 마련도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과기정통부 1차관과 대담으로 진행된 내일 누리호 3차 발사, 3차는 실용화 수순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성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 컸던 1, 2차 발사와 실용적 목적을 띤 3차 발사의 차이를 설명해 주었고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개발 계획과 클러스터 육성 계획, 예산까지 앞으로의 계획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과학에 정치는 강력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과학기술에 자축하는 분위기를 넘어서서 정치와 과학의 존립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기정통부 1차관을 대담자로 초청한 시도는 좋았습니다. 이런 시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를 보태보자면요. 발사 성공 때 반짝 이목을 집중하는 기사로 그치지 않고 과학이 정책과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현안으로 끊임없이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누리호 발사가 안겨준 환희 이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현장 연구자들의 진짜 과제와 고민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조명하는 일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우주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과학자들의 대담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가 잘했다고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이 나와야 이제 그 어떤 뒷얘기도 들을 수 있고 현장에서 갑자기 돌출하는 문제도 저희가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님의 출연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발사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이제 성공했을 때 환희, 그리고 격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환희와 격려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언론들이 계속 짚어줘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두 우주 강국이 있고 또 중국이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 말고도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주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면서 우리 우주 산업, 우주 기술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어떤 현 단계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짚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전문적인 분야지만 예전보다는 좀 보도 형태가 좋아졌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주 발사체 발사 상황 중계는 그 특성상 전문 영역의 해설을 필요로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것이 또 비교적 오랫동안 이어지는 생방송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출연 패널 조합에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전문 영역에서 오랫동안 연구에 집중해 오신 연구자나 교수님들은 생방송과 설명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전문 연구자들 중에는 간혹 정말 매우 과묵하시거나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행하시는 앵커들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사실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매우 답답합니다.
이번 YTN 누리호 3차 현장 중계 보도를 보면 24일에 교수 패널 요 조합보다는 25일에 전문 기자 패널, 교수 패널 요 조합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이해도 쉽고 방송도 매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전문 이슈를 다루게 될 때 특히 긴 시간 동안 생중계와 해설을 해야 할 때에는 패널 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와 사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도 진행하다가 당황한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예. 이게 사실 제작진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이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발굴을 해야 되고 또 발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방송 안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방송에 들어가면 갑자기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누리호 발사가 5월 24일 예정일이었었는데 발사 예정일이었는데 당일날 갑자기 연기가 됐잖아요. 사실 YTN 보도와 스튜디오 분위기도 5월 24일 발사 연기 발표 전후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된다. 제가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23일, 24일 오전과 낮 보도까지는 누리호 관련 보도와 특히 스튜디오 앵커들 분위기가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사 예정일 당일 오후 발사가 연기되고 난 후에 스튜디오 분위기가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냉각되고 또 다운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5월 25일 발사 연기 하루 만에 문제가 해결돼서 실제 발사 장면을 생중계할 때 그 장면을 중계하는 그러면서도 해설하는 스튜디오 분위기에서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YTN은 5월 24일에 맞춰서 고흥우주센터에도 현장 중계 인력을 파견하고 또 상암 스튜디오에서도 발사 장면 생중계 해설을 위한 보도 시간과 패널 섭외를 맞춰두셨을 텐데요. 24일 당일에 갑작스럽게 발사 일정이 기약 없이 사실 연기됐었죠. 그리고 25일 또 하루 만에 다시 발사가 오전에 결정이 되면서 현장 취재진도 상암동 본부도 매우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게 되시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대비를 해도 당황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취재팀이 얼마나 갔는지 물어봤더니 현장에 간 중계 기술진하고 촬영 기자들하고 합해서 10명이 갔고요. 또 김대근 앵커를 포함해서 취재진과 진행 요원들 이렇게 5명, 그리고 서울 본사에서 이걸 이제 지원하는 팀들 5명,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이 기간 동안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발사가 연기됐을 때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것이 이제 겨우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근 앵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본인들이 하루 더 일하는 것보다 이 시청자들, 국민들과 이제 이걸 준비했던 과학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이걸 이렇게 준비해서 제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발사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 과학자들이 느꼈을 그 실망감이나 낭패감 같은 게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아마 기자들은 그 점을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저희 제작진들이 같이 호흡하고 공감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그 전문 기자 출연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YTN 보도국에도 전문 기자가 있고요. 사실 YTN 사이언스에는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YTN 사이언스 양혜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별에서 누리호, 다누리까지 한국 우주 개발 역사 보도는 누리호 발사의 의미를 30년 전으로 돌아가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토바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보도는 1993년 6월 국산 로켓 1호 발사 이후에 우주개발진흥 계획이 수립되어 발사체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역사, 그리고 선진국이 기술 이전을 금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주요 기술을 러시아에 의존해야만 했던 시기와 실패와 좌절, 숱하게 연기되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만큼이나 의미가 컸던 보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누리호의 발사가 빛나는 건 한국형 발사체의 개발에서 발사까지의 불확실성과 시행착오들이 쌓여 구체적으로 계획되기까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겠죠. 한국의 우주 개발이 어떤 전환점을 거쳐왔는지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 이 보도가 유일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언론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남겨주었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유사하게 작년 다누리 발사 때 YTN의 강점인 사이언스 채널과의 협업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때 YTN의 과학 분야 보도 강점과 특징이 보여서 아주 반갑고 유익하게 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연기, 원인과 다음 일정은 이 보도에서는 양회영 YTN 사이언스 기자가 출연해서 기자회견의 내용과 현재의 상황, 또 향후 거치게 될 상황을 아주 알기 쉽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과학 전문 기자가 아니라면 취재나 점검 없이 실시간 해설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YTN의 이 협업이 특별히 돋보였던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 발사 데뷔 전 어떤 위성이 실리나 보도는 YTN 사이언스 최소라 기자가 위성들의 역할을 설명해 준 보도였는데요. 이제 우주 개발이 우주 탐사나 순수 과학을 넘어서 실용적 목적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어서 이 산업이 우리 현실과 더 밀접한 영역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일련의 보도들에서 YTN 사이언스의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YTN 뉴스의 강점이 돋보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우주 발사체 보도 일회성을 넘어 장기 비전을 점검해야. 역사적인 누리호 발사, 언론의 생중계를 통해 그 감격의 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이슈로 그치지 않으려면 언론의 역할은 발사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 개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연구자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정치와 과학, 정책과 연구 개발의 균형은 어떠해야 할지 여러 측면을 아우를 때 우주 개발의 토대는 훨씬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 비전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YTN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김은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YTN 보도, 전문 해설가, 조력자의 모습으로. 우주항공과학은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밝힌 우리나라 우주연구의 다음 목표는 2031년 발사될 국내 첫 달 착륙선을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여러 차례 실험이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지연과 미완결된 숙제들이 보일 겁니다. YTN은 그 고비마다 실망을 안긴 책임을 묻기보다는 원인 분석을 돕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해설가이자 조력자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 첫 리포트를 시작으로 YTN 기자로서 포문을 열게 된 신입 기자들의 모습을 에필로그 Y에 담아왔습니다. 첫 리포트 제작기부터 꽁꽁 숨겨둔 비하인드 인터뷰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 가득한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YTN의 새로운 얼굴이죠. 신입 기자들을 만나서 YTN 기자를 꿈꾸던 시절부터 진짜 기자가 되기까지 풀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임혜진 취재기자 그리고 신홍 영상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필로그 Y 기자로서 첫 출연을 먼저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신입을 대표해서 두 분이 출연해 주신 건데 먼저 소감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라서 정말요? 네, 지금 되게 떨리고 네. 촬영 기자 선배들께서 나온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재 삼아서 좀 연습을 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좀 떨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임 기자도 소감 한 말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입사하기 전부터 선배들께서 이렇게 하신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네. 너무 떨리고 그냥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입 기자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자가 된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왜 각각 취재기자와 영상기자가 되고 싶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초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대학교 때였는데 저희 학교 앞에 빅이슈라고 이렇게 홈리스 자활을 돕는 잡지
그 판매원들이 계셨어요. 네. 근데 항상 남성분들만 계셔서 왜 남자분만 계실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성분들은 이렇게 주거 취약 계층이면서 동시에 좀 여성이니까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워서 이렇게 판매를 안 하고 뭐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포장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교지에 실었는데 그걸 본 독자분이 몰랐었던 정보 알려줘서 고맙다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구독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뿌듯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 기자는 왜 영상 기자가 좀 되고 싶으셨던 건가요? 저는 대학교 진학하면서 기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는데요. 먼저 촬영 기자로 일하고 계셨던 학교 선배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 이후에 에필로그 Y나 또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또 활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되게 저랑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이 기자라는 직업 갖게 된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일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면서 좀 뿌듯했던 순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매일 퇴근할 때 맨날 이거를 덜 취재해서 아쉽다 아니면 편집이 좀 아쉽다 이러면서 반성을 하면서 많이 가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매 순간순간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뭔가 신입의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임 기자는 뿌듯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생각이 많아지는데 저는 제 기사가 좀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 때 좀 많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김포 골드라인에서 한 분이 쓰러졌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고 당시 선배께서 기사를 썼는데 이후에 많은 언론사에서 그 기사를 받아서 썼고 나중에는 원희룡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라고 나와서 제가 취재했었던 게 이렇게 뭔가 사회의 변화로 만들어 나가는 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많이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하시면서 두 분 다 이제 선배들께 많이 도움도 받고 조언도 받으실 텐데 우리 이 신입 기자 두 분을 선배들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선배들이 본 내 모습 어떨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정말 상상이 안 가서 그래서 저희가 선배들이 우리 두 신입 기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일단 함께 좀 보실까요? 네. 현장에 나가서 어리버리 된다고 하죠. 그런 상황일 거가 분명하거든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취재물을 가지고 온 걸 보면 얘가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정확하게 현장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홍의는 잘하고 있어요. 홍의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가르치는 부사수고 제 밑에 후배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런 타이틀 다 떼고 YTN 대표 선수로 뛰어야 되잖아요. 어디 나가서 신홍 기자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타사 취재진들도 저 친구 왔으면 조금 긴장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조금 더 분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집요하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사건 취재를 하고 경찰이랑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모든 기자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질문이 예리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진이는 이제 그런 사건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겠다 약간 이렇게 판단이 들면은 그거를 또 캐묻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취재하는 능력이나 이게 파고드는 게 조금 좀 집요하고 또 날카롭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자, 두 분 다 이제 선배들께서 해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선배의 칭찬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조금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보면서 진짜 조금씩 이렇게 눈물이 차오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임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도 약간 뭉클한 감정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못했는데 그래도 좋은 모습을 발견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던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수습 때부터 다양한 현장을 지금 경험하고 계실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취재가 있을까요?
저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그 전세 사기 피해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갔었는데요. 저보다 한 5살은 어려 보이는 그 동생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늦은 밤에 찾아가서 취재를 요청드렸는데 계속 연거푸 이제 거절을 하셔서 돌아가려다가 그 마음이 너무 안 떨어져서 조문이라도 하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사연을 써서 더 이상 기자들은 들여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조문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었던 길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비록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믿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고민이 많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였을 것 같네요. 우리 심 기자는 어떤가요? 저도 조금 비슷한데 얼마 전에 있었던 수원에서 고 조은결 군이 사망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장례식도 참여하고 제가 발인까지도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슬픈 상황 속에서 저희가 원하는 거를 말씀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저도 똑같이 상충된다고 느꼈고 다시 생각해 보기로는 이 현장을 잘 담아서 전달을 해드려야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현장을 잘 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책임감까지 좀 갖게 만든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임 기자가 첫 리포트를 제작했었잖아요. 그때 같이 나갔던 영상 기자가 우리 신홍 기자라고 들었어요. 네, 두 맞습니다. 분이 함께 했을 때 좀 신입인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렵다기보다는 같이 출발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했고요. 또 전날에 저희가 서로 카톡을 하면서 진짜 잘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이지만 그 동기와 나갔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편했고 물론 저희가 이제 서툴다 보니까 촬영도 정말 많이 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같이 했기 때문에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호흡은 잘 맞으셨어요? 네, 네, 서로 좋았어요. 배려 잘 해줘서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가 생각하는 10년 뒤 모습, 내가 어떤 모습의 기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10년쯤 됐으면 웬만한 현장에는 다 갔을 것 같고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늘 관성처럼 하지 않고 언제나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하고 내가 맞는지 늘 의심하는 그런 긴장감을 갖춘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신 기자는요? 아까 선배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만약에 제가 갔을 때 다른 분들도 저 신홍 기자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응원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이제 기자 생활을 응원하는 선배들의 메시지를 하나 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거까지 함께 좀 보실까요? 네. 정식 라인 기자로 일을 하게 되고 정식 사건팀 기자로서 같이 일을 하게 될 텐데 내가 가르쳐주고 너가 배우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서로 좀 어렵거나 좀 필요한 일 있으면 서로 좀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런 좀 멋진 사건팀원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홍아, 너 이제 갓 수습되고 진짜 기자 타이틀 달고 이제 현장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하면서 힘든 것들, 네 몸에 새겨지는 것들 잃지 말고 그 열정과 패기 끝까지 기자로서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신홍 화이팅! 네, 선배들의 응원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 따뜻해지고 또 이따가도 일정을 나가게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으로서 패기 있는 포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우리 임 기자부터 해주시죠. 제 기자 페이지에 그 소개 글이 YTN 임예진입니다. 쉽게 쓰지 않겠습니다.인데요. 모든 기사를 늘 쉽지 않게 고생하면서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기자가 된 순간부터 들었던 생각이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로 잘 담아서 오롯이 잘 전달하는
그런 촬영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두 분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 포부가 10년, 20년 오랫동안 뉴스에 좀 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실 때는 두 분 다 그 에필로그 Y의 취재기 들고 나와주시기를 제가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